귀여운 고민이지 않냐 근데 이거? 아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티가 안 날까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다음 아.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 방송을 통해서 야한님 방송에 유입이 됐다가 한 번씩 야한님 방송을 보게 된 트순이에요. 오 여자야. 근데 사연 받으신다는 거 보고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사귀던 남친이 있어요. 전 남친. 사귄 기간은 1년 조금 안 되게 사귀었고 나름 가까이 살던 사이라 자주 보기도 했고 특히 남친은 자취를 하는 사람이라 뭐 주말에는 남친 자취방에서 살다시피 아무튼 그랬던 사이예요. 헤어진 거는 이제 반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고 제가 알바를 구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시간이 뜸해지면서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헤어진 뒤에 자꾸 연락이 와요. 특히 술만 먹었다 하면 연락이 오는데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라 한두 번 받아주다 보니까 반 파트너처럼 사이가 유지되고 있는데 전 솔직히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연락이 잘 오는 편은 아니고 술을 마셨을 때는 연락이 잘 오고 약간 이러는 상태라 아무래도 전 남친은 저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 그런 것보단 그냥 외롭거나 술 마시고 여자가 고프면 연락하는 거겠죠? 다시 잘해볼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라고 왔어요. 정답. 본인이 답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잘해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는데? 남자 성격이 궁금하다고? 남자의 성격이 뭐가 됐든 어쨌든 평소엔 연락을 안 하는데 술만 먹으면 연락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야. 다시 잘 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남자랑? 저는 일단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근데 정말 속궁합이 괜찮나 봐. 그건 맞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좀 잘 맞았었거나 아니면 연락할 여자가 얘밖에 없거나 그러니까 잘 되고 싶으면 그럴 순 있어.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잘 되고 싶으면 다시 만날 수는 있겠지. 뭐 술 맨정신일 때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너 왜 맨날 나한테 술 먹고 연락해?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럴 순 있어. 그래서 다시 잘 될 수 있기는 해. 근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진짜 만약에 미련이 남으면 맨정신일 때 연락을 먼저 해보세요. 걔가 술 안 먹었을 때 먼저 연락을 해봐. 그래서 너도 왜 술만 먹으면 나한테 왜 연락해? 왜 나랑 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남자의 반응을 봐야 돼. 맨정신일 때 하는 말, 변명 이런 걸 들어봐. 그러면 대충 사이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나는 어쨌든 만나는 거 비추. 이건 귀여운 사연은 아니네. 아무튼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야노단입니다. 평소에 저는 좀 날카롭게, 사납게, 뾰족하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내면은 좀 순하고 여립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제가 되게 순수하다 생각하고 술자리에서 야한 얘기할 때 땡땡이는 귀마가 라던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 야동 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런 이미지 탓인지 나이 상관없이 연애할 때마다 여자친구들이 저를 순수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특이한 성적 취향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NTR이나 야외 플레이 또는 스와핑 같은 야동에 관심이 많고 관계를 할 때에도 여자친구에게 우리 소리가 밖에 들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다들 실망하고 충격을 먹더라고요. 평생 저의 성적 취향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말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저의 취향을 말해야 할까요? 가 고민이에요. 엄마? 예? 왜 말이 없어졌어? 이런 말은 그런데 그냥 원나잇을 추천하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사실 이게 취향이 하드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일단 취향을 존중은 해줘야 돼 얘들아.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숨기고 살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오픈을 나 NTR 좋아해 막 이럴 것도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무조건 숨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동네 방네 나 NTR 좋아하고 야외플레이 미치고 막 이럴 것도 아니기는 한데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 일단은 본인이 NTR이나 야외플레이나 스와핑이 아니면 야스가 안 돼?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 지금 보면 여친이랑 관계를 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야스는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않아? 일반적인 야스도 되긴 하지만 저런 걸 하면 좋겠다 같은 저런 요소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거잖아. 제 개인적으로는 할 때 얘기를 일단 하지 않는 게 베스트일 것 같거든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친이랑 막 서로의 취향에 대한 대화를 막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는데 뜬금없이 나 갑자기 나 다른 사람 소리 듣고 싶다 이러거나 우리 소리가 밖에 들리면 좋겠다 이러면 나 같아도 싫어. 왜냐면 너무 생각도 못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화를 먼저 해야지. 예를 들면 그 여자친구랑 섹슈얼한 얘기를 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나는 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어라든가 좀 돌려서 말해야지. 이거를 막 여자친구랑 관계할 때도 우리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관계할 때 얘기하지 마.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래 아니면 이제 BDSM 테스트 같은 거 막 한때 많이 했으니까 나 막 최근에 친구한테 이런 BDSM 테스트 같은 거 얘기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나는 이런 취향이 막 좋던데 막 자기 취향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좀 떠보거나 그래야지. 그거를 나 NTR 좋아하고 나 야외 플레이 좋아하고 나 스와핑 관심 많아. 막 이거는 조금 아니면 그냥 아예 숨기던가. 여친이 기겁하고 도망갈 것 같으면 아예 숨기던가. 예전부터 성향자들에 대한 상담을 해줄 때 말했던 거지만 성향자들은 연애와 야스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내가 그런 종류의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이 사람을 사랑해 연애를 해야겠어. 그러면은 연애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연애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고 나는 연애는 됐고 나는 야스가 중요해. 속궁합과 야스와 플레이적인 그런 성향을 맞는 게 중요해. 그러면 연애를 포기하고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서 야스만 해야지. 선택과 집중이에요. 성향자들은. 그래서 연애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떠보는 식으로 얘기를 해봐. 관계 중에는 하지 마. 한 번도 막 그런 얘기를 그런 류의 대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야스하다 말고 우리 소리가 밖에 들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기겁하지.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이러면서 싫어.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자기를 순수하게 생각을 해서 뭐 귀마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할 때 나 알 거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 알 거 다 알아. 뭐 날카롭게 생겼지만 내면은 순하고 여리다고 순수한 건 아니잖아. 주변에서 막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러면서 막 그럴 때 나 다 알아. 뭐 성인인데 귀를 왜 막으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혹시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니라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아셨죠? 이건 좀 사연이 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야하 안녕하세요. 야노단 중 한 명입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하신다고 하셔서 근래에 생긴 고민을 적어봅니다. 조금 섹슈얼한 사연일 수도 있겠네요. 순한 맛일 거예요. 연초에 요리 모임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과거형인 거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처음에는 대면하고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다 보니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어 달 뒤에 회식을 하고 따로 2차를 가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저 나름대로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만큼 열려있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2차가 끝나고 어른들의 일을 하러 갔더랬죠. 이게 말로만 듣던 자만추인가 싶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몇 달을 잘 만났습니다. 서로 일하는 시간대가 조금 맞지 않았지만 나름 배려하며 잘 만났어요. 이야기도 잘 통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 만나는 게 재밌었어요. 다 좋았는데 스킨십이 문제였습니다. 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만났는데요. 과장을 조금 보태며 만나서 인사하고 하러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저를 인간향 첨가 생체 딜도로 생각하는 걸까 싶기도 했었어요. 물론 싫은 건 아닌데 저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뭐 운동이나 여행,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같은 것들이요. 이야기를 해봤지만 수긍하고 공감해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거부를 해봤습니다.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자는 날이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저는 조곤조곤하게 거절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3번을 거부하니 울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요. 놀라기도 했었고 사랑이 식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도 같아서 화해에 야스를 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할 때마다 조급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제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건 둘째치더라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자친구와 해당 문제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지만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져 갔어요. 씻으러 들어갈 땐 휴대폰을 챙기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챙긴다든지,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걸 좋아하는 애가 전화도 잘 하지 않고, 제일 큰 것은 스킨십의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였죠. 원래 있던 습관이랑은 반대되는 행동들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점점 여자친구를 향한 의심은 높아져 가다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연애 초창기에 여친이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원하길래 서로 비밀번호 교환을 했었어요. 의심을 하던 나날 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 여친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물어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심증이지만 확신했었습니다. 그날 밤새 생각을 했어요. 화를 내며 망상을 반복했고 여자친구를 변호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다음에 만날 때 헤어졌어요. 이야기를 해볼까 했지만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의심할 제 모습이 싫기도 했고 너무 지쳐서 더 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를 만나면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모임에 계시던 분이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전 여자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시간이 지나 이렇다 할 감정이 남아있지도 않고 정말 미안했다고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가 고민입니다. 일단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했으니까 말을 하자면 저는 안 만납니다. 굳이? 굳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미 한번, 그러니까 그래 뭐 현장을 잡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 남친을 만난 걸 모임에 있는 사람 통해서 알았다는 거는 여자친구가 원나잇이든 장기적인 바람이든 이미 그 전 남친이랑 했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닌가? 맞아. 근데 심지어 그거를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다는 건 그 전 여친이 그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나 얘 만나면서 전 남친 만났음?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그런 여자를 굳이 다시 만나야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당초 음, 이 사연을 보내신 분께서도 음, 그때 고생을 했잖아. 음, 마음고생을. 음. 그걸 또다시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뭐 성욕이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또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남자랑 또 야스하러 갈 여자임. 어쨌든 본인이 그 의심을 해서 관계가 흐트러졌는데 다시 만난다 해서 의심을 안 한다는 보장 없어요. 할 거야. 더 심하게 했으면 했지 안 하진 않아. 그치. 한 번 전적이 있으니까 조금만 또 그래도 얘 또 딴 남자 만나나? 전 남친 만나나? 이 생각 할 것 같은데? 만나는 게 좋아요. 네, 저 같아도 안 만납니다. 근데 내가 이건 뭐 조언 조언이지만 이제 본인이 뭐 연인을 만들어서 뭘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주장해가지고 막 하는 거는 안 돼요. 뭔가 좀 서로 간에 좀 어쨌든 기브 앤 테이크를 좀 해줘야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막 난 여자친구 만들어서 운동도 같이 하고 막 영화도 같이 보고 이런 건 안 좋아 우리. 그건 잘 맞는 사람은 다 따로 있어. 취미가 맞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보통 그냥 친구를 만날 때도 웬만하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재밌는 걸 하고 싶잖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근데 뭐 여친이니까 운동과 취미와 공유해야지라고 해도 잘 안 돼. 처음부터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잘 안 돼. 근데 이제 이 사연에서 보면 아버지가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을 해서 나온 생각이 방금 든 건데요. 내가 저 사연 속의 여자야 만약에. 그러면 내가 성욕이 되게 높은 여자인 거잖아 지금. 남자친구랑 만나면 인사하고 바로 할 거 하러 가. 그러면 한 번쯤은 남자친구가 원하는 여가 같이 봐주고 그럴 것 같거든? 기브앤테이크인데 나는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안 줬잖아 여자가. 기브앤테이크인데 나는 지금 테이크만 하고 기브를 안 한 거야 여자는. 격렬했나 보지 뭐.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야스를 많이 해줬는데 내가 딜동가 싶을 정도로 야스를 많이 해줬는데 여자가 한 번도 같이 그런 걸 안 해줬다? 그러면은 그냥 그 여자는 기브앤테이크 할 생각이 없는 여자야 앞으로도.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뭐 정 없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영원히 투수로 남겠지.